사랑과 원망 사이 시어머니의 두 그림자. 제1화 외로운 여왕. 2020년 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복도를 따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박미자 75세의 이 여인은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산책을 나왔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웃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미자처럼 산책을 나온 노인들로 가득했다. 미자는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이웃집 젊은 주부가 미자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미자는 그 젊은 여성을 위아래로 흘러보았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미자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왜 그래? 그렇게 입고 밖에 나오면 어째? 젊은 주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죄송해요. 잠깐 택배를 받으러 나온 거라. 미자는 그 말을 들은 채 고개를 돌렸다. 에휴, 요즘 세상은. 그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 남겨진 젊은 주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 난 아직 건강해. 저 젊은 것들보다 더 정신이 맑아. 1층에 도착한 미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다. 그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집, 화단을 관리하지 않은 구역,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저기 봐, 저 집은 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네. 에휴, 주민의식이 있는 건지. 미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띄는 모든 잘못된 점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곤 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 집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미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런 것들을 왜 밖에 두는 거야? 통행에 방해가 되잖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산책을 계속하던 미자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미자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어쩌나. 요즘 아이들은 예의도 모르고.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은 미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이를 멈추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조용히 놀면 안 되니?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가 조용히 할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어른들을 배려해야지. 그녀가 떠난 후 놀이터는 한동안 조용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은 차갑고 삭막해 보였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오래전 찍은 것들 뿐이었고 최근의 추억을 담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미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 민수가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기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에휴, 저놈의 자식은 어미 생각은 안 하나. 내가 이렇게 늙어 죽어가는데. 미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감정을 분노로 바꾸어 표출했다. 다들 내가 나이 먹고 늙었다고 무시해. 내가 얼마나 인정 많고 선한 사람인데. 내가 나이는 비록 먹었지만 사리 분별 확실하고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데.
미자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젊었을 때의 모습,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모두 그녀의 입장에서만 해석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만을 기억했고 다른 이들의 노력은 무시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불평을 시작했다. 이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며느리는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나? 내가 담그면 얼마나 맛있었다고.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노력만이 존재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자는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자의 귀에는 그 소식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나? 옛날에는 다들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공경했는데. 그녀는 TV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젊은 세대의 문제점, 사회의 타락, 도덕성의 상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였다. 오후가 되자 미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의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순자가 미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천사오, 여기야. 미자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들 하셨어요? 그래, 천사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미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에휴, 말도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 범절이 없어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옆집 새댁이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 아들놈은 어떻고? 어미 생각은 안 하고 전화 한 통 없어요.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웠다고. 다른 노인들은 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동정의 눈빛을, 때로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미자의 끊임없는 불평을 익히 알고 있었다. 대화가 한창일 때 공원을 지나가던 한 젊은 부부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긴 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미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저것 좀 봐요. 저게 뭐예요? 여자는 치마가 그렇게 짧아도 되는 거예요? 남자는 또 왜 저렇게 생겼대요? 다른 노인들도 그 부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현재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할아버지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천사오,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자는 영수를 노려보았다. 에이 참.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더 멋대로 굴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미자의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에 다른 노인들도 피로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미자야, 동네에서 나름 제일 친한 친구인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무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마. 우리 나이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순자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바른 소리하면 다들 듣기 싫어하기만 하고. 다른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미자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지친 듯 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노인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미자도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빠르게 밀어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았다. 다들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이렇게 정 많고 좋은 사람인데 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걸까? 집에 도착한 미자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마치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아, 맞다. 며느리 애기가 보내준 반찬이 있었지. 냉장고에서 며느리가 보내준 반찬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반찬을 보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또다시 불평을 시작했다.
에이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안 맞았네. 얘는 시집 올 때 뭘 배워온 거야. 지 친정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낸 거야. 애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 친정엄마 살림하는 거 안 봐도 비디오네. 저녁을 먹은 후 미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주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아들이나 며느리 혹은 손주들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미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는 결국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민수야. 엄마야. 너희는 왜 전화도 안 하니?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민수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화 할 시간이 없어? 내 어미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미자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됐다, 됐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나는 여기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잘 살고 있겠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래,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전화를 끊고 난 후 미자는 더욱 울적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난 당연한 걸 얘기했을 뿐이야. 뭐 지들만 바쁜가. 나도 걱정 많고 바쁜데. 밤이 깊어갔다. 미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지. 난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그저 잘못된 사람한테 바른 소리하고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저 바른 소리하면 듣기 싫어해. 다들 왜 그런지.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미자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 자신이 얼마나 더 외롭고 고독해지고 있는지를.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외로운 여왕의 왕국에서 그녀는 홀로 군림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미자는 또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이웃들을 관찰하고 비평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어떤 작은 잘못도 놓치지 않았다. 저기 봐, 저 집은 또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어. 이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는 거야. 그녀는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그녀는 이웃들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자주 이곳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천사 어르신. 관리소장이 지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장님,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목록을 만들어 왔어요. 그녀는 길게 적은 목록을 소장에게 건넸다. 소장은 한숨을 쉬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냥 확인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러다가 우리 아파트가 슬럼화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미자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다시 산책을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날 오후 미자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미자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너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눴어. 미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이야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자는 순자의 말을 끊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다른 노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천사오, 우리도 다 나이 들었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 젊은 사람들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 세상이 많이 변했어. 미자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다. 당신들까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됐어, 나가요. 다들 바른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사람들은 듣기 싫은 바른 소리하면 다들 이렇게 싫어한다니깐. 미자는 화를 내며 공원을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다. 어휴, 다들 진짜. 다들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하면 저런다니깐. 바른 소리를 했으면 반성하고 고칠 줄 알아야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저러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미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해온 모든 것들, 그녀가 겪은 모든 어려움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오직 그녀 자신의 노력과 희생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왜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미자의 삶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 자신이 얼마나 더 외롭고 고독해지고 있는지를. 미자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외로운 여왕의 왕국에서 그녀는 홀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왕국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메아리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2화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